좋아요, 구독. 오늘의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 시장이 반도체 부문의 급격한 이익 감소 국면에서 회복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이익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력적인 업종으로는 방산주를 꼽았는데요. 오늘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 섹터에서 강세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K방산주에 낙관론을 실어줬습니다. 사실 수주 기대감에 올라섰던 방산주의 주가 좀 탄력이 좀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일단 오늘장 주가 흐름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일단 오늘장 흐름은 다들 아시겠지만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현재 7%대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장중에는 이제 9.93%까지 좀 확장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방산 업체들이 좀 빨간불들을 다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골드만삭스에서의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투심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좀 상승력이 크게 나와주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한 8월 달에 저점을 찍었을 때가 75,000원인데 이 이슈가 불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95,000원대까지 상당히 좀 올라왔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죠. 이제 10월 달에 바닥을 찍은 다음에 이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10만 원에서 12만 원대까지 올랐으니까 이것도 한 20% 정도.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이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도 이미 조금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에 힘을 봐서 좀 상승 기조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워낙 실적적으로 탄탄한 산업군이었는데 사실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이런 좀 대규모 수주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물음표가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부정적인 영향들이 좀 반영이 됐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좀 긍정적인 기조로 바뀌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섹터 전반이 오늘 장에서 1%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방산주 전반을 살펴봤을 때도 주가가 바닥권 이후에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무기 공급국이라고 좀 밝히기도 했고요. 또 이번 달 4일에는 이집트에서 이덱스 2023도 열리게 됩니다. 모멘텀을 가져갈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로템을 좀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시세에 조금 기대감이 많이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장중에서도 상승폭이 가장 크고 최근에 이제 반등 기조도 한 30%가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산 중에서는 좀 가장 선두에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폴란드 쪽에서 이제 2차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1차 때 돈을 좀 많이 수출입은행에서 많이 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에서 과연 얼마나 이게 빌릴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물음표가 많이 생겼고, 해당 부분이 지금 이제 계류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지연들이 사실 투심에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금액이 각각 계류 중에 되고 있는 게 이제 25조, 30조, 35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국면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단연 좀 큰 또 수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기타 지역에서의 수주 기대감도 사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사우디 부분인데 그쪽은 수출입 은행을 통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는 워낙 단기적으로 좀 많이 수주 금액들이 나왔기 때문에 수출입 은행이라는 이슈가 떠오르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사실 그렇게 안 거치고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집트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또 이제 전시회 같은 경우에서도 추가적인 이제 만남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서 만약에 또 수주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러한 국면으로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쌓이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연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이제 또 그 이전에 또 주가의 상승력이 좀 일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또 너무 조용하게 지나가는 이슈로 되어 버린다면은 단기적인 좀 차익물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지금 일단 현재 상황에서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신규로 좀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일단 이 전시회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좀 나오는지 그런 기사화들을 보시면서 접근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현대 노템처럼 아예 바닥권에서 이제야 막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부담 없이 사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국회에서는 수호법 개정이 논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해서 이제 전시회와 관련된 모멘텀도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방산주 중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린다고 봐야 할까요? 한화형제 강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한국항공우주는 그에 미치지는 못하는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주가가 조금 더 개선될 만한 요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고 장 단기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일단 뭐 방사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뭐 대부분이 다 좋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일부 종목군들의 이제 차이가 난 거는 요번에 이제 실적이 좀 판가름이 났었거든요. 하나 쪽은 실적이 뭐 엄청나게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6,800% YOY 기준으로 좋아지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망치를 좀 하이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항공우주도 항상 안 좋은 건 아니죠. 4분기에 이제 또 수주 모멘텀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폴란드의 이제 FA50 8기 납품이 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수주 잔고가 또 늘어나는 움직임으로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항공우주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우주 쪽과 연관성이 좀 높다 보니까 이 시장은 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뭐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뭐 그런 시장도 좀 상당히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방산이라는 모멘텀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연달아 나오지 않는 것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이제 LIG 넥스원이 사실 2년 전에 트리거를 좀 뽑았죠. 그래서 이제 작년이죠. 22년 이제 하반기에 대규모 수주를 뽑아주면서 사실 상승력을 굉장히 좀 키워주는 그런 트리거로 발생을 했는데 사실 그 정도 큰 수주가 뭐 매달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주 잔고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급한 마음만 먹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잔고들이 다 장부가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퀀텀 점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방산업 자체가 과거에는 내수에 굉장히 치중이 되어 있어서 국방부의 이런 정책 예산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가 움직였는데 이게 아예 해외길이 확 열렸잖아요. 그때부터는 사실 이제 이 시장의 캐파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염두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과 관련해서도 이제는 좀 해외길이 열린 만큼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또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살펴보겠습니다. 7%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3분기도 호실적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전망하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단기적인 관점 말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겠죠. 이것 역시도. 맞습니다. 지금 이제 좀 주가가 고점에서 한 4, 5개월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다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고요. 뭐 중장기 이평선뿐만 아니라 좀 이제 이평선 자체도 많이 꺾여 있었던 것들이 이제 다시 좀 정배열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오늘 좀 거래량 동반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평선에 대한 이격 조정이 뭐 단기간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추세 자체는 좀 확실히 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내년 1분기까지 호주나 이제 뭐 루마니아 쪽에서 자주포에 대한 수주가 또 기대가 되고 있어서 해당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또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또 터져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시간이 사실 지나면 지날수록 수출입은행에 대한 이런 이제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작용이 된다면 뭐 추가적으로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엔진 부분 쪽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부분에서는 사실 나쁠 게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기간에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거의 이제 대부분의 주체가 연기금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금융투자나 투신도 좀 같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수급 주력 중에서 가장 좀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연기금 부분이어서 조금 더 연속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바닥권에서 매수하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힘 자체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부분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모멘텀들을 기대를 해보시면서 해당 종목을 좀 끌고 가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부분이 끝나지 않는다면 다른 모멘텀들을 기대해봐도 좋겠다고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다른 형제인 하나시스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시스템의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상승률이 좀 그에 달하지 못합니다.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다른 방산주와 비교했을 때 우주 항공 분야의 성과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페이스 X라는 호평도 받고 있는데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이 두 기업의 종목 매력도는 어떻게 좀 비교를 해볼까요? 사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주가의 뭐 상승이 최근에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뭐 현재 주가가 또 엄청나게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연봉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정 가격대를 좀 만들어낸 것은 맞지만 어쨌든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매물대 라인들을 지금 돌파를 해주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이 부분만 좀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하나그룹 간 안에서의 좀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앞에서도 좀 실적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영업이익이 이제 YOY 대비했을 때 6,800%로 정말 엄청나게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또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방산 부분만 하더라도 5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장부가에 반영이 될 실적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K2, K9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수출 흐름들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우주항공 쪽에서 성공적인 좀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리포트도 상당히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신규로 개발한 이런 레이더를 또 쏘아 올리는 그런 이슈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실패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모멘텀 부분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향후 좀 산업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기대가 되고 있는 쪽이 우주 쪽, 그리고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양자, 네. 뭐 이렇게 사실 또 새롭게 떠오르는 쪽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주항공 쪽으로 가면은 이제 뭐 하나그룹이라든지 항공우주, 우리 쪽에서 사실 투자할 수 있는 게 위성 쪽으로 간다거나 그런 쪽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좀 유력 산업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사실 해당 종목을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원앱과의 이런 협력이 강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또 모멘텀이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강력한 또 트리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방산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탑픽 종목은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이 안에서 들고 왔고요. 그 앞에서도 좀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던 현대 로템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부분의 방산주들이 가격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네. 있는 상황인데 현대 로템은 이제야 막 턴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앞단에서의 좀 방산주, 특히나 하나그룹이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방산은 전반적으로 키높이를 많이 맞추는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긍정적이고,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또 나왔는데 이제 분기별로 실적을 봤을 때 체질 개선이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레일 쪽이랑 방산 쪽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철도 사업도 참여하는 부분으로서의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인프라 투자들이 얼마나 또 많이 가시화가 될지 뭐 여러 가지 전쟁들도 있고 인프라 투자들도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에서 좀 안정적인 성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철도 부분에서는 상당히 점유율이 높은 회사고 또 이제 이런 뭐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하면서도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이 디펜스 부분에서는 K2 부분에서의 좀 안정적인 수출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폴란드 2차 쪽에서의 좀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됐을 때 가장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2차가 지연이 되면서 가장 많이 낙폭을 만들어냈었던 게 또 네. 현대 로템이기 때문에 해당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강하게 또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전차에 대한 성능이 또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이 네. 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이 조금 더 가속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전차나 탱크 이런 쪽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에코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있는데 사실 이 회사가 이미 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외쳐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사실 탄소 배출권은 이제 이런 해외 기타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괴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조선이나 뭐 해운 쪽이 굉장히 강한 것도 결국엔 국제해사기구에서 강력한 환경 규제로 이제 트리거가 된 것처럼 이 환경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가속화가 되면 됐지 사실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그렇게 열풍을 했는지 다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제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이런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 있어서 에코 플랜트 부분은 사실 추가
추가적인 프리미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해당 내용들이 최근에 리포트에 좀 상당히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전 포인트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업턴에 따른 기대감들 또 추가적인 환경이라는 이런 또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5%대, 뭐 장중에는 7%대 상승력이 나왔는데요. 26,000원부터 27,200원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이 또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이 눌렸다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중간 분명히 일부 본전 심리라든지 좀 단기적인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이 나올 때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2,000원을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제 폴란드 2차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진행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 36,000, 7,000원대까지도 빠르게 회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1차로 32,000원 그리고 2차로 36,000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3,200원입니다. 사실 주가가 한 번 더 다시 빠진다라고 한다면 2차 매수로 하시는 게 맞고요. 뭐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저보다 훨씬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